어노멀리 디텍션은 뭐 딥러닝이 나오기 전부터 분명히 당연히 있었던 알고리즘들이고, 그래서 뭐 통계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머신러닝 나오고 딥러닝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토인코더로 개념을 설명드리고 저는 겐이랑 이렇게 확장을 해볼게요. 이게 오토인코더 구조인데,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X만 있는 겁니다. X 중에서도 이 경우에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우리가 위한 거니까 정상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정상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도 좋고, 그냥 저희는 제가 항상 받는 컴플레인이 왜 기계를 하는데 자꾸 엠리스트 이걸 쓰느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시스템이나 설비에 정상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그걸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인코더 구조는 뭐 압축을 하고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뭐 ANN, CNN, RNN, 오토인코더, 그래서 저도 오토인코더까지는 갔어요. 뭔가 오토인코더를 쓰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얘가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니까 여기서 정상과 어노멀리 또는 아웃라이어보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학습을 통해서 내리니까 이게 좋은 피처 그 엑시스가 될 거고, 거기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뭐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던 뭐 약간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정도로 오토인코더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더 기발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의 데이터는 충분히 많으니까, 그리고 정상만 봤으니까 리컨스트럭션을 할 거예요. 계속 봤으니까. 여기가 있고 이게 리컨스트럭션을 할 거고. 근데 한 번도 학습에 보여지지 않은 데이터가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어노멀리인 거죠. 아웃라이어인 거죠. 그러면 얘를 리컨스트럭션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그 못함을 인덱스로 잡아서 어노멀리 스코어로 스레시홀드를 걸면 되겠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게 딥러닝 동네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가장 큰 줄기인 것 같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으니까 뭐 PCA도 마찬가지고 오토인코더도 마찬가지고 제너레이티브한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팅 또는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의 성능을 기준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내가 만들어내겠다가 키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토픽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우리 또 오토인코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또 좀 더 사람들, 특히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막 겐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막 생성하면서 막, 그러면 당연히 겐이 더 팬시해 보이고 더 어드밴스드한 거고 더 성능이 좋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당연히 이쪽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하시는 분들도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겐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을 거고, 그 흐름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 철학은 다 마찬가지고, 그 중에 좀 유명한 거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다루니까, 뭐 진동이든 뭐가 됐든 그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개념적인 것 하나만,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차원을 줄여서 요러한 어떤 바틀렉이 있는 구조를, 스트럭처를 고민을 했고 픽스를 시킨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원래 인풋 공간에서 보통 일반적이면 하이 디멘전을이겠죠. 차원 축소가 얼마나 잘 그 중요한 정보들을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군더더기들, 리던던트한 것들을 논리니어적으로 데이터에서 버려버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토인코더가. 그 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고, 뒷부분은 또 보면 뭐 여기서 뭐 개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레이턴트 그 차원이 낮은 거 그냥 2개, 뭐 3개, 4개, 10개에서 원래 스페이스로 다시 복원하는,
근데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이게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근데 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신기하다. 근데 요 프로퍼티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코딩이고 디코딩을 하는 거고, 디코딩을 하는 거죠. 어떤 컴프레스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데이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인데 생성을 하는 겁니다. 제너러티브한 프로퍼티가 이 뒷단에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는 필드고 뒤쪽은 신세시스로 합성을 하는 필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익숙하고 여기는 좀 덜 익숙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그치만 신기한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토엔코더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토엔코더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보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를 잘랐어요. 앞단, 뒷단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코딩, 디코딩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목해야 될 건 제너러티브 디자인, 겐을 할 때는 뒷단이에요. 뒷단. 그래서 뒷단이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뒷단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레이턴트 숫자가 낮은 저 차원에서 뭔가 쿵짝쿵짝해서 노드의 개수가 커지니까 여기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업 샘플링이 돼서 뭔가 짠 하고 나왔어요.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뭐 잘 될지 엉터리일지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너레이트가 끝난 겁니다. 사실은 뭔가 이 아웃풋에 있는 것들이 뱉어낸 거니까 됐는데, 일반적으로 오토엔코더 구조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결과가 잘 안 좋아요. 블러리하고. 왜냐하면 평균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겐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참 똑똑했던 게 요 뒷단에다가 요걸 붙인 거죠. 요걸 붙인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의 역할은 뭐 이게 제너레이터고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클래시파이어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 받은 인풋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줘라 거예요. 그냥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바이너리. 그랬을 때 가짜는 얘가 생성한 게 가짜일 테고, 그렇지만 진짜 같은, 그 다음 진짜는 진짜 뭐 사진이 됐든 진동신호가 됐든 진짜를 저기다가 넣겠죠. 근데 나는 알고 있죠. 근데 얘는 모르고. 그래서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잘 맞추게. 아니죠. 예. 얘는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얘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잘 못 맞추게 정말 진짜같이 그럴듯한 애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걔네 철학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뭘 하고 있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좀 또 저는 또 많이 이게 불편하고 잘 어려운데 노이즈라고 해요.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 동네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노이즈는 진동신호 하면 지지직 하는 그 노이즈잖아요. 네. 노이즈가 맞는데 그건 노이즈인데, 여기도 왜 노이즈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여기에 원래는 여기서 온 겁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있는 정보인데,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180도 전혀 다른 노이즈래요. 왜 노이즈라고 썼냐고 하면 대부분 여기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뭐 유니폼이긴 한데 대부분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여기를 거기에 맞게 피팅을 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핸들하기 제일 쉬우니까. 근데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는 노이즈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요 그림에서 그냥 두 개라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아무렇게나 툭툭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또 다른 값을 또 집어넣으면 또 뭐 다른 게 튀어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으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는 노이즈라는 공간상에서 옆에 있는 애들은 점을 여기서 찍고 뭐 여기 찍고 랜덤하게 찍으면 얘가 별로 상관없이 막 이렇게 툭툭툭툭 뭔가 아웃풋이 생성돼서 튀어나오겠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워낙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저차원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옆에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겠죠. 비슷하게 뭔가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이 공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뭐 워낙 익숙하시고 많이 들은 뭐 이런 거 또 엠리스 데이터 뭐 이런 거에서도 이거는 다 누가 쓴 게 아니라 AI가 또는 겐 모델이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네.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사진 찍은 것 같은데 뭐가 아니래요. 이것도 만들어낸 거래요. 아 신기하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동 신호 또 신호 이렇게 타임이긴 한데 좀 이미지화해서 또는 그 스펙트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여기서는 뭐 STFD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인버스를 하면은 시계열 데이터 진동 신호도 어떤 특징에 맞는 뭔가를 생성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이런 요쪽은 AI 연구를 하는 AI 커뮤니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고 진짜 우리가 속으면 최고죠. 여기는 당연히 그럴듯해야 되지만 우리 동네에서 physically make sense 해야 돼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쪽은 그럴듯하게, 뭐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physically consistent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자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겐에 대해서 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뭐 이건 누가 이렇게 또 겐을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아노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겐을 써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 제일 첫 번째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노겐이라는 거가 있고 아이디어는 정상만 있습니다. 저는 정상만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상만 있어요. 그러면 정상만 가지고 겐을 학습합니다. 정상만 가지고 정상만 있으니까 쭉 생성을 했어요. 그럼 뭐 희망사항은 잘 학습이 되어서 얘를 잘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되었다고 치죠. 정상만. 자, 요걸 가지고 자, 겐이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냐 하면, 자, 보시죠. 정상이 2예요. 2만 있는 세상이에요. 2가 정상의 신호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2를 갖고 있어요. 이제 학습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다 픽스 됐습니다. 겐 네트워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아니면 이게 2입니다.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게 노멀인지 어노멀인지를 겐을 써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는 이 이미지는 갖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숫자를 뭔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생성을 하면 당연히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무렇게 나오겠죠. 엉터리로. 뭐 아무거나 제너레이트를 했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뭐 아무렇게나 툭 튀어나왔어요. 얘하고 다르죠. 근데 얘하고 차이가 있죠. 그걸 뭐 픽셀 와이즈로 뭐 픽셀 밸류를 해서 뭘 하든 어떻게 하든지 차이를 디파인 하는 로스는 저희가 상황에 맞게 정의를 하면 되고, 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또 이렇게 조금씩 옮기면 얘도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바꿔 가장 타겟에 가깝게 얘가 나오기를 원하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 로스가 있고 얘를 가지고 이 로스 정보를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는 이 노이즈라는 얘 값을 뭐 그냥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옆으로 또 조금 옮기고 또 보고 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최대한 이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는 여기 값들을 이 로스를 반영해서 움직여서 가장 가깝게 애를 써서 만들어낼 겁니다. 최대한 가깝게.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정상인 데이터만 학습을 했고 이게 정상 풀에서 나온 데이터면 얘를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자, 그래서 요걸 볼게요. 요거 2는 정상입니다.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다 똑같은 거예요. 앞단. 요거 다 정상. 아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터레이티브하게 한다고 했죠? 이터레이티브하게. 처음 아무렇게나 툭 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차이를 반영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값을 조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비슷해졌어요. 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갈수록 비슷해지죠.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는 내가 측정한 실제 데이터, 얘는 괜히 만들어낸 데이터 해서 그 차이를 빼보면 지금 이렇게 뭐 빨간색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이거는 그냥 그림이니까, 아니면 뭐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매트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스를. 그러면 요 픽셀 와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련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했더니 뭐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0.027이라고 해요. 그냥 이 경우에.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갭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지금 현재 현장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데이터를 측정했더니 이게 올라왔어요. 이건 비정상인 거죠. 이걸 올라왔어요. 이건 측정해서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모델에서 앞단에 있는 제너레이터 생성할 때 이걸 생성을 했어요. 많이 다르죠? 이 차를 계산해서 레이턴트 값을 바꿔서 가까워져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차이가 얘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 또 이렇게 뭐 이게 빨간색으로 좀 차이를 표시를 했는데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거보다 커지니까 여기와 여기에 어떤 특정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걸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 겐 기반의 겐을 통해서 계산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기준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얘가 노멀인지 어노멀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딥러닝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왔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이건 저는 아주 그럴듯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누구는 이게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앞에 보면 F가 붙었습니다. F 아노겐인데 이 F라는 거는 여기 쭉 단어를 보시면 fast라는 뜻입니다. 빠르게. 아노겐의 개념인데 어노멀리 디텍션을 빠르게 하고 싶다. 예요. 그러면 그 전 거는 안 빠른가 봐요? 어디가 안 빠르죠? 어떤 게 문제였냐면 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점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2라는 숫자 또는 6이라는 숫자와 가장 유사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적으로 아노겐이 하고 있는 것은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무렇게나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시작을 하고 생성을 하고 차를 계산해서 그 차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삥삥삥삥 돌죠.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동일하게 갭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정상만 가지고 2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이건 그 오토엔코더 또는 겐도 아닙니다. 겐으로 학습을 했고 끝. 제너레이터예요. 아노겐에서 썼던 동일한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여기는.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키는 뭐였냐면 이 레이턴트 이거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값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값을. 그거를 그냥 아노겐에서는 로스를 반영해서 이터레이티브 하겠는데 이 레이턴트 값을 알기 위해서 앞단에 인코더를 달았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보면 그냥 오토 인코더예요. 오토 인코더인데 여기는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냐하면 그냥 오토 인코더로 양단을 다 풀고 학습을 하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뭐 지가 알아서 생길 텐데 그건 언컨트롤러블 하잖아요. 제가 그냥 생기는 건데 여기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겐에서 사용했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따라가게 얘가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겠죠. 다시 겐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생성을 하는 겐 모델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성이 목적이 아니라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정상이 되었든 비정상이 되었든 이것을 생성하기 위한 레이턴트 값이 중요해요. 레이턴트 값을 알기 위해서 얘는 고정시켜 놓고 또 다른 인코더를 단 다음에 여기 값은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막 해서 뭐냐면 얘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레이턴트 값.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겐에서의 이걸 생성하기 위한 그 점으로 탁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레이턴트 값 나오고 그 값을 기반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면 뭐가 탁 나오겠죠. 탁 나오는 거죠. 그게 제너레이트 된 거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차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자주 봤던 정상인 데이터일 테고 에러가 크면 내가 자주 안 봤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걔는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상인 데이터예요. 2. 다 지금 그럼 2가 들어가고 여기로 내려가고 요걸 기반으로 제너레이터가 2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차를 보고 어떠한 형태가 됐던 어노멀리 스코어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뭐 픽셀 와이즈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중요한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 하고 얘를 넣고 짠짠 해서 생성됐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를 반영해서 뭔가를 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러면 뭐 이걸 그냥 이미지로 봐도 좋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를 걸기 위해서 숫자로 생각하면 훨씬 크죠. 이걸 기반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업을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그 기준 그보다 크면 비정상이라고 가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작업이 끝이 나면 이제 현장에 이렇게 딱 이 모델을 딱 설치해 놓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스트리밍으로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동 신호라고 치죠. 쫙 들어오면 착착착 해서 그때마다 타임 윈도우가 있을 테고 그 값을 가지고 그 윈도우에 들어온 데이터에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계속 한 개씩 탁탁 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점이 팍 뜨겠죠.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데이터만 있다고 치죠. 있다고. 근데 그거가 그냥 뭐 실습이니까 그냥 핸드리튼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저도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 그냥 2만 있는 세상이라고 치죠. 2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는 겐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가 첫 번째. 그럼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F 아노겐을 쓸 것 같은데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2도 넣고 정상인 데이터도 있고 6도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6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플래그를 올리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요 그림만 보죠. 지금 요거는 그냥 겐입니다. 겐에서 요거 제너레이터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더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요게 제너레이터에 대한 코딩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뭐 전혀 지금은 이걸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를 보고 또는 진짜인 데이터를 보고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계속 잘 맞출 수 있게 얘를 쓸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너레이트는 얘가 헷갈릴 수 있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미션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서 쭉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이제 걔는 끝났어요. 걔는 티피컬한 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상 데이터를 막 진짜 같은 가짜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걔를 생성을 했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F 아노 걔는 이제 얘는 안 건드립니다. 얘는 끝났어요. 저는 새롭게 좀 추가적으로 앞단에 인코더를 달고 여기를 학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값이 뭔지를 이터레이티브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탁 찍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학습하는 겁니다. 요걸 학습하기 위해서 베스트한 기준은 뭐냐? 얘와 얘의 로스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그래서 앞단에 엔코드를 열심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그래서 프리딕트, 여기 보면 이미지로부터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앞단에 또 달았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학습은 얘는 건드리지 않고 얘는 학습이 끝난 거예요. 얘만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끝이 나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2. 생성된 거, 얘와 얘 뺀 거.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디퍼런스를 가지고 뭔가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6을 넣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6 같기도 한데 얘가 또 보면 2로 가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하여튼 얘와 얘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에러만 보면, 디퍼런스만 보면 훨씬 더 큰 픽셀들이 많으니까 뭐 픽셀 값들의 서메이션, 앱솔루트 하든 제곱을 서메이션 하든 뭐가 됐든 이 값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점을 쭉 찍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또는 경험적으로 이 빨간색의 스레시홀드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단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인간은 1차원이 제일 편하거든요. 이건 0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차원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여기는 숫자 1개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1개가 계속 탁탁 이렇게 타임 윈도가 됐든 샘플마다 어노멀리 스코어라는 숫자 1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어느 기준을 해서 큰지 작은지는 너무 쉽잖아요. 그 작업을 이 앞단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 1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숫자 1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어노멀리 스코어가 되는 거고, 여기 딥러닝, 오토인코더나 개인의 철학에서는 생성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느냐. 자주 못 봤으면 생성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설명을 했고, 시계열 데이터 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시계열을 설명하려면 이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ANN, CNN 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탁 주고 그걸 보고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주면 탁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그걸 저는 이거는 제 용어라서 정확하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어떤 데이터가 스냅샷 같은 형태다 해서 뭔가를 탁 보고 뒤후단에 무슨 작업을 해서 뭔가 결과를 탁 뱉어내는. 근데 우리 대부분의 피지컬한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공을 굴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공을 굴렸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탁탁탁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었어요. 질문해요. 그 다음에 공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먼저 찍었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이거면 그 다음에 공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 대충 알잖아요. 공이 굴러가는데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아, 여기는 우리 동역학 하니까 마찰도 좀 고려된 것 같고, 뭐 그냥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대충 간격 이렇게 해서 요쯤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너무나 내추럴하죠. 내추럴한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딥러닝은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또는 시퀀스 또는 오더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계열 데이터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퀀스를 어떻게 네트워크에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RNN, LSTM 이런 것도 시계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막 공부하시면 되고 시퀀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점핑을 해서 LSTM이라는 RNN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RNN 또는 LSTM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뭔가 쿵짝쿵짝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림을 멋있게 그려뒀는데 이 그림은 이 안에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결론적으로 주로 우리에게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전체를 보고 어떤 특정 타임 인스턴스의 포인트 값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고 이 신호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분리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이 되죠? 신호 전체를 보고 어떤 하나의 요 값이 아니라 신호의 전체의 흐름 또는 경향성을 보고 이 신호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설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설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지 뭔가 좀 이상해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하는 거가 많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또 하나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항상 하는 게 뭐죠?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죠. 앞으로 무슨 일이 나고 싶은지. 그거를 우리는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쭉 받았어요. 요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올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많은 시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고 나서 프리딕션을 하는 LSTM이 학습이 끝이 나서 활용을 할 때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해서 그 다음에 얘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타임 윈도에 이렇게 신호가 오지 않을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고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대부분 여기 이 두 가지 뭐 더 있겠지만 범주에 해당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시계열 데이터를 배우러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심 있고 지금 받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happen to be 시계열이에요. 자,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이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 뭐냐? 요만큼 데이터를 받았어요. 요걸 기준으로 지금 정상인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학습된 LSTM 모델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올 걸 예측을 하겠죠. 정상만 봤으니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시간 동안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을 하겠죠. 근데 상태가 비슷하고 그러면 예측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 예측한 값이랑 내가 그 타임 윈도에 컬렉트 돼서 한 신호랑 비슷하겠죠. 근데 다르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거가 레퍼런스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레퍼런스. 그리고 실제로 설비가 계속 정상으로 돌 테니까 그 데이터는 정상으로 나오겠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또 어노멀리 스코어로 뭐 어떻게 하든지 스코어로 계산을 해서 스레시홀드를 걸고 그걸 기준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자 보죠.
뭐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이 인풋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합니다. 정상만 봤으니까 정상으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쭉 가다, 뭐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한 거랑 실제 컬렉트된 데이터 값을 쿵짝쿵짝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봤더니 갑자기 뭐가 팍 튀어요. 말이 되죠?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라 LSTM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다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동 신호를 가지고 와서 해봤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다 파란색인데 요것만 보시면 다 파란색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했고 어떤 스레시홀드 값이 커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해당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탁탁탁 이건 그냥 현상인 거고 현상을 우리가 분석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실제로 이 타이밍에 뭐 설비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건 차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분석에 들어가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일리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또 이런 설비를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네요. 가지고 진동 이건 오픈된 건데 론투 페일리어를 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끝단에 실제로 베어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베어링 3가 고장이 났다는 게 판별이 됐고 다른 걸 쭉 봤는데 그래서 정상 부분으로만 학습을 앞단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LSTM을 짜서 봤더니 프리딕션을 여기 보면 쭉 정상이다가 빨간색이 프리딕트한 거고 파란색이 뭐 하여튼 실제로 측정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쭉 있고 왜냐하면 예측을 하니까 계속 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이렇고 그걸 가지고 보면 어노멀리 스퀘어면 여기가 지금 뭔가 시계열적으로 뭐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